안녕하세요, 트립콤파니입니다. 베트남 중부에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최고로 핫한 휴양지 다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다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안전벨트 꽉 매고 따라오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다낭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휴양지 중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괌, 사이판과 비슷한 위도인데 다낭은 겨울에 쌀쌀한 편이에요. 북쪽에 있는 하노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남쪽에 있는 호치민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니까 딱 그 중간을 적절하게 섞어놨다 할 수 있겠습니다. 2월부터 8월이 건기, 9월부터 1월이 우기입니다. 다낭은 베트남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입니다. 그 위로는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정도일까요? 호치민 밑에 건떠를 포함해 베트남 5대 도시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다낭 밑에 있는 호이안이 중세시대에 번성한 국제무역항이었고 북쪽의 후에가 왕국의 수도였던 걸 대비하면 다낭은 그냥 조용한 시골 동네의 조그만 포구였어요. 유럽 열강들이 동남아에 손길을 뻗치던 1800년대 프랑스 사람들이 다낭에 상륙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기 시작한 다낭은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군과 베트남의 군사기지로 활용되며 전쟁 이후 현재의 대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아직 대중교통 체계가 한국이나 일본처럼 촘촘하지 않아요. 지하철은 당연히 없고요. 시내버스인 주제에 호이안까지도 가는 노선도 있는데 편안한 여행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와 그랩입니다. 택시는 마일린, 비나선 두 개만 기억하세요. 사기 택시가 횡행하는 베트남입니다. 아무 택시 주워 타면 사기 한 번은 당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록색 마일린, 하얀색 비나선. 그랩은 동남아 택시 어플입니다. 어플 설치하고 신용카드를 등록한다면 카드 자동 결제가 되고요. 아니면 현금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랩도 사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관계없는 사람이 자기가 예약된 기사라고 아니면 자기가 그 사람 친구라고 데리고 가는 경우에요. 안됩니다. 얼굴, 번호판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예약된 기사는 맞는데 자기가 못 간다면서 자기 친구 차 타라고 이관시키는 경우에요. 이런 건 바나일이나 호이안 같은 다낭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종종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타지 마세요. 무조건 정해진 기사만 타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렌트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를 직접 렌트하거나요. 아니면 택시를 대절해서 반나절, 통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텔에서 시내 나가고 이런 시내 구간에 대절하진 않고 나중에 설명할 호이안, 바나일, 선짜, 다낭 전망대 등 거리가 좀 있는 곳을 갈 때 대절을 하게 됩니다. 길에서 택시 무작정 잡는 것보단 호텔 리셉션 데스크나 컨시어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토바이는 하루 10만동, 15만동 정도면 적당합니다. 윗동네 사파나 님빈 이런 데는 10만동이면 충분한데 다낭은 관광지라 그런가 조금 비싼 데도 있더라고요. 국제 운전 면허증 필요하고요. 스크래치 같은 거 미리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친구 2명이나 3-4명끼리 간다면 오토바이 텐덤하는 게 택시보다 싸게 먹힙니다. 리조트 구역에서는 조금 찾기 힘들고 호텔 구역이나 시내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시내 구역은 이렇습니다만 여행객들이 주로 돌아다니는 구역은 이렇게 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이쪽만 디테일하게 알아봅시다. 하이저우는 시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항이 있고요. 공항은 시가지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후쿠오카 공항처럼요. 택시나 그랩을 타고 한시장, 호텔 구역, 리조트 구역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대략적인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에를 비롯해 멀리는 하노이, 호치민까지 이동할 수 있는 다낭 기차역이 여기 위쪽, 그리고 엄청 큰 로컬 시장, 콘 시장이 기차역 주위에 있습니다. 또 영화관, 쇼핑몰도 있고요. 이 구역의 동쪽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진짜 이름이 한강이에요. 그리고 한강다리와 용다리, 그러니까 드래곤 브릿지 사이로 다낭의 관광구역이 있습니다. 맨 위에 한시장, 작은 로컬 시장이 있고요. 중간쯤에 유명한 랜드마크 핑크색 다낭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참족 박물관이 있고요. 여기는 로컬스러운 관광구역이라 해야 되겠네요. 저렴한 로컬 식당, 외국 음식점, 관광객 대상 음식점, 기념품 가게, 마사지 샵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베트남 시내에 약간 복잡스러운 분위기를 구경하고 로컬 음식 먹고 마사지 받고 커피 마시면서 놀고 싶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또 저렴한 호텔들도 많고요. 베트남 도시 컨셉 여행에 어울리는 장소를 할 수 있겠네요. 또 한강 주위도 뷰가 좋으니 고급 호텔들이 몇 개 있어요. 힐튼, 빈펄 콘도텔, 노보텔 같은 것들이야.
여기서 더 남쪽으로 쭉쭉 내려가면 다낭 원더스라는 테마파크가 나옵니다. 옛날 이름은 아시아파크였고 지금도 지도에는 아시아파크라 나와요. 놀이공원 있고 관람차 있는 곳이에요. 여기 밤에 특히 예쁩니다. 성인 입장료가 7,500원, 아이가 5,000원 정도고 입장료에 놀이기구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름 혜자죠. 또 이 근처에 다낭 롯데마트가 있는데 다낭 쇼핑의 필수 코스라 불립니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먹을 수 없겠죠? 한강 동쪽으로는 썬짜 반도와 응후안선 구역입니다. 중간에 이 길로 나뉘는데 여행할 때 딱히 구분할 의미는 없어요. 자, 이제 갑니다. 여기 꺾어진 지역 있죠? 여기 위로 여기까지 미케비치 호텔 구역이에요. 5성급 호텔도 있긴 한데 대부분 3, 4성급 호텔이 많고요. 미케비치 근처면서 호텔이라 그런가 나중에 설명할 리조트 구역보다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냥 호텔 구역이라 묶어서 설명드렸지만 여기 안에서도 건물별 편차가 많이 나고 또 오션뷰는 멀리 있는 여기 바다 라인만 좋으니 숙소를 잡기 전에 위치를 잘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는 마사지 가게 당연히 많고요. 한인마트와 해산물 식당들이 특히 많아요. 돌아다닐 때 구글 지도에 가게 클릭해보면 후기가 쫘라락 나오기 때문에 미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위로 가면 망치처럼 튀어나온 지역이 있죠? 선짜군입니다. 다낭 전망대 그리고 엄청 큰 해수 관음상이 있습니다. 또 인터컨티넨탈 다낭 페닌슐라 리조트가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좋다네요. 1박에 50만원, 60만원 정도 되는 비싼 곳이라 저도 아직 자보지는 못했습니다. 호텔 구역에서 15분 정도 가면 됩니다. 멀지 않아요. 오토바이가 안 된다면 택시 대절이나 그랩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 남쪽은 리조트 구역입니다. 프라마, 퓨전마이아, 빈펄, 세라톤 그랜드, 나말 리트리트 등 다낭을 대표하는 고급 5성 리조트들이 옆쪽에 모여 있습니다. 부대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리조트 특성상 주변에 놀 게 딱히 없어요. 시내 구경을 하려면 택시를 타고 멀리 가야 합니다. 리조트 구역 중간쯤에 오행산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이루어졌는데 5개 봉우리가 있어서 오행산입니다. 옛날 서유기에 손오공이 벌을 받아 500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화, 수, 목, 금, 토 5개 봉우리 중 많이 가는 수산의 높이는 108m입니다. 다낭 시내에서 택시로 20만 동 정도 나오고 입장료 4만 동, 엘리베이터 이용료 15,000동 등이 있습니다. 오전에 오행산 갔다가 오후에 호이안 가는 투어, 오행산과 주변 지역을 둘러보는 투어 등이 있어요. 다낭 시내 볼거리는 크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에서 호텔에서 펑펑 놀다가 심심해지면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새 여행지가 다낭 근처에 있어요. 남쪽에 호이안, 북쪽에 후에, 서쪽에 바나힐입니다. 호이안은 중세 시가지가 남아있는 옛날 마을로, 바나힐은 높은 산 위에 있는 프렌치 테마파크와 거기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로, 마지막 후에는 경주 같은 오래된 수도로 왕궁, 왕릉, 사원 등이 유명해요. 취향 따라 고를 수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거리도 가깝고요. 디테일한 건 다른 영상에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이런저런 투어가 많습니다. 호이안 투어, 바나힐 투어, 후에 투어는 기본이고 시내 투어도 종류가 다양해요. 베트남 관광지들은 설명해주는 안내판 같은 게 좀 모자라거든요. 어떤 지역에 관해서 디테일하고 친절한 설명을 듣고 싶다. 현지 투어를 적극 권장합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사진 찍고 이런 건 자유여행만 못하지만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런 거 좋아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KK데이, 클룩 등에서 후기를 잘 보고 가면 되고요. 현지 투어나 호텔 서비스 이용해도 되고요. 자유여행 가셔도 무방합니다. 자기 취향이라 정답은 없어요. 여름에는 해변에 패러세일링, 서핑,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가 열리는데 다낭에 있는 미케비치도 있고 호이안 쪽 안방비치도 있고 다양해요. 여름입니다. 겨울에는 안 돼요. 호이안 스타일, 후웨이 스타일은 각각 유명하지만요. 다낭 음식 스타일은 딱 이거다 싶은 특징이 조금 약해요. 네, 역사가 짧아서 그런가? 근데 바닷가다 보니 해산물 식당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좋은 숙소에 묵으실 텐데 호텔 조식 및 호텔 스타일 레스토랑, 그리고 베트남 로컬 음식 몇 끼, 가끔 해산물 식당 이 정도를 먹게 됩니다. 숙소는 트립컴퍼니 숙소 비교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3성, 4성, 5성 호텔과 리조트 대략적인 분위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신선함이 조금 희석되었다고 해도 그 유명한 세부, 보라카이, 괌을 신선해서 가나요? 그냥 좋아서 가는 거지. 다낭 역시 싸고 음식 맛있고 가깝고 이 세 박자가 맞는 이상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낭 여행 재밌게 갔다 오시고요. 여기까지 트립 콩판이었습니다.